유리식과 무리식이 같이 현재 있고, 자, 실수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루트 속이 음수면 허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자, 분모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실수의 조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자, 넘어가서 x는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항하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빼기 3의 제곱은 0이 아니다. 즉, x는 3이 아니다가 되겠네. 자, 수직선상에다가 그려서 공통범위를 찾아봅시다. 일단은 빼기 1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빼기 1보다 크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자. 빼기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가 빼기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겠지. 자, 그런데 3이 요 안에 있잖아. 그죠? 3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자, 그리고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칠해지겠죠? 뼈병다. 그러면 공통범위는 여기인데 요 3만 제외해 달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 또는 3 초과 4 이하라고 정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안에 정수를 물어봤어. 만약에 범위를 구하라면 이렇게 써고 정수니까 마이너스 1, 0, 1, 2, 3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4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합은 얘가 0이므로 우리가 찾는 정답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0에서 1 이하, 0 초과 1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저 무리식을 간단히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루트 안에 저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면 저 루트 속은 완전 제곱식인 형태로 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 분모 첫 번째 1 플러스는 x 제곱분의 x 제곱일 거고 그리고 2x 플러스 1 들어가니까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분모도 제곱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하고 전체의 제곱. 자, 이번에 여기 두 번째 이 루트 속을 봅시다. 쟤도 x 제곱으로 통분을 해서 묶었다고 생각하면 1은 x의 제곱이고 이거 조심해야죠. 마이너스 있을 때 분배되니까 빼기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도 x분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루트 속이 저 루트 속이 제곱 완전 제곱식 형태를 띠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어떤 a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건 절대값 a로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루트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로 나와? 절대값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거라고.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x분의 x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얘는 x분의 x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야. 그리고 가운데 지금 빼기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얘가 양수냐 음수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요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1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근데 x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 게 확실한데 요 놈이 문제죠. 자, x가 0에서 1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x분의 1은 역수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x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x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빼기니까 빼기 x 아니다. 빼긴 줬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통분이 된 상태니까 x분의 하고 1과 마이너스는 사라져서 2x가 되므로 우리가 찾는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지금 무리방정식 하나 주어졌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여기가 빼기가 있다는 거야. 저희가 빼기가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어떤 개념? 루트 A와 루트 B가 곱해지면 루트 AB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빼기가 붙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빼기는 언제 붙는다? 둘 다 음수일 때 붙는 거죠.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그 이유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빼기 3 이렇게 되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돼서 i와 i가 곱해지면 i의 제곱 요게 빼기 1이 돼서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친구도 루트 ab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가 빼기가 붙을 때가 있죠. 그럼 얘는 언제 붙는다? 이거는 분모만 음수일 때, 즉 b는 양수고 a가 음수일 때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얘는 2고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i가 되고 얘는 루트 2가 되죠. 근데 우리가 실수화라는 것을 통해서 i를 곱하는 순간 여기에서 빼기 1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개념입니다. 그러면 본 문제로 돌아오면 여기 빼기가 생겼다는 것은 분자인 x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고요. 분모인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여기 지금 절대값 속이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죠?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요. 자, x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와서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빼기 1이다. 분배하면 x가 돼서 2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 빼기 1이 돼서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길이가 L인 현의 장력과 밀도. 장력과 밀도를 T로라고 했고요. 주파수는 오메가라고 했어. 이런 과학과 관련되거나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주어진 식이 키포인트고 우리가 이런 유형에서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문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또 읽어보면 A, B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A의 장력이 B의 장력의 3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장력 T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밀도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주파수가 되겠지. 주파수 오메가.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대로 쓸 겁니다. A의 장력. 자, A라는 녀석의 장력은 자, B의 장력을 T라고 했을 때 B의 3배니까 3T가 될 거고 주파수가 2분의 1배라고 그랬죠. 주파수는 2분의 1배래. A의 주파수가 B의 2분의 1배. 이거는 B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2분의 1 오메가가 될 거고 밀도는 N의
n배를 했으니까 n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메가라는 식을 세워봅시다.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오메가를 구해볼 거야. 음. 자, 그러면 오메가 2분의 1 오메가죠. 2분의 1 오메가는 2분의 1 오메가는 2L 분의 1 하고요. 루트. 자, 로가 밀도인데 A 경우는 N 로고요. 그 다음에 장력은 3t야. 자, 그 다음 B의 입장에서 오메가는 어떻게 돼? 2L 분의 1 하고 루트 하고 로 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오메가와 2분의 1 오메가는 두 배 관계잖아. 그래서 A의 경우에다가 좌우에 2를 곱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이 돼서 쟤도 오메가로 바뀌겠지. 그리고 약분되니까 L분의 1 하고 루트 N 로 분의 3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오메가와 이 오메가는 동일하니까 이 두 식을 이렇게 같다고 둘 수 있겠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L을 곱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2는 안으로 넣어주면 4분의 1이 되겠지. 얘가 이제 들어간 거죠, 2분의 1이. 그리고 나서 루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4로우분의 t와 n로우분의 3t는 같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 소거가 되면서, 그죠? 어떻게 돼? 4분의 1이 n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분자에다가 곱하기 3하고 분모에다가 곱하기 3 하면 결국 12분의 3이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얘는 몇이다?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자, x가 2 빼기 루트 3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분수식 값을 구하랬어. 자, 여기에 직접 대입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고, 이건 단순히 x 값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이 될 거야. 그러면 이 3이 이항을 해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식 하나를 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아도 되고요. 지금 모든 개수들이 유리수잖아. 지금 보여지는. 그러면 하나는 2-3이면 또 다른 한 거는 2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뭐죠? 예를 들어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이 4고 두근의 곱이 1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잘 이해해 두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값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빼기 14를 계산하는 방법은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나눌 겁니다. 뭐로 나눌 거냐? 앞에서 구했던 2차 방정식 얘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x가 들어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7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뺐을 때 뭐가 남아? 7x인가요? x죠. 여기가 7x였고 여기는 그냥 플러스 x야. 그래서 빼면 6x 빼기 1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왜 나눴냐면 우리가 검산식을 잘 이해를 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빼기 14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은 x고 나머지는 6x 빼기 14가 되는 거잖아. 이게 검산식이잖아. 자, 근데 이게 몇이죠? 이게 0이었죠. 그러니까 0으로 나눴으니까 여기까지가 다 0으로 소거가 되니 이 복잡한 3차식은 1차식과 같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결국은 자, 그래서 요 식, 우리에게 주어진 요 식은 분자가 정리가 된 거야. 뭘로 정리됐어? 6x 빼기 14로 정리가 된 겁니다. 다음 x제곱 빼기 4x는 쟤도 직접 나눠도 되는데 x제곱 빼기 4x가 똑같죠 얘랑. 그럼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14 빼기 6x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x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14 마이너스 6 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 해주면 6이 10이니까 2 플러스 6 루트 3이라는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따라서 2 플러스 6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질량 m이 인공위성과 중심 사이 거리. 자, 과학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뭘 유심 있게 보라고? 문자가 의미하는 걸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거리 R이 아니고 중심에서 거리라는 거. 중심에서 거리. 자,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질량은 m이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상수가 되겠죠. 변하지 않는 수. 그 다음에 G도 상수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T라는 복잡한 저 케플러 법칙의 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R 세제곱만 변수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상수가 되는 겁니다. 이 R 세제곱에 대해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라는 사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의 반지름은 R이라고 여기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는데 얘는 뭐야? 지표면으로부터의 거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태로 얘기를 하자면 요 길이 지표면에서부터 여기 인공위성까지 요 길이를 10분의 R인 인공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주기가 T1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번에는 지표면에서부터의 거리가 바뀐 어떤 또 다른 인공위성이 있고 그거의 주기는 T2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정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게. 두 개의 인공위성이 있어요. 하나는 A라는 인공위성이고, 공간을 많이 찾아야 돼. 여기다 씁니다. 자, 두 인공위성이 있는데, 한 녀석은, 거리 R이, 자, 지표면으로부터의 거리, 이 거리가 지금 10분의 R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몰 r, 저 거리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돼? 반지름 r이 더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 플러스 10분의 얼이 스몰 얼 값이 되는 거야. A 입장에서. 자, 그럼 B라는 인공위성은 어떻죠? 10분의 AR만큼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돼? 얼 플러스 10분의 AR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요 길이가 10분의 AR만큼 떨어진 또 다른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인공위성이 두 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어딘가에 지금 인공위성이 있는 거야. 어딘가에. 그랬을 때 중심에서부터의 요 거리를 물어봤는데 요게 반지름 R이고요. 그 다음 또 거기서 주표면에서부터 요 거리. 요 거리가 10분의 AR인 얘기지. 정리되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해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값들은 다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 질량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 G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뭐야? M값. G값은 모두 얘도 M값, 얘도 G값 동일하다는 겁니다.
변수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A라는 인공위성 입장에서 주기 T를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T의 공식이 뭐야? 이렇게 돼 있어. G, M 분의 4파이 제곱은 그냥 상수고요. 얼세제곱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 얼값이 몇이었어요? 요거를 R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냥 쓸게요. 일단 아니다. 1 플러스 10분의 1의 세제곱,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B라는 인공위성 입장에서의 T를 구해보자. 어,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값들은 다 동일하죠. GM까지 다 동일하고 4파이 제곱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 상수값들은 그냥 소거하고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요때 얼은 뭐야? 얼 괄호하고 요도 R로 묶으면 1 플러스 10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T1과 T2 관계를 이렇게 주어졌어. 이게 T1이고 이게 T2인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T1은 그냥 이렇게 둡시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T2를 따로 요걸 똑같이 써줄게.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G, M, 4파이 제곱 월에 1 플러스 10분의 A, 10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그게 T2야. 자, 그러면 T1과 T2가 그냥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T1에다가 2루트 1을 곱했을 때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다 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 M, 4파이 제곱은 이렇게 소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루트 2 안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8이죠? 근데 8이 2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얼 1 플러스 10분의 1의 세제곱. 자, 루트 있는 것도 벗겨내면 결국 얼 1 플러스 10분의 A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도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각각에다가 표현해 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또 R세제곱도 없어지죠. 자, 얘도 세제곱, 얘도 세제곱이죠. 그럼 먼저 곱해서 2 플러스 10분의 1을 만든 후에 여기다 세제곱한 것과 동일하겠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1 플러스 10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고 얘는 1이니 여기를 1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얘가 1 플러스 1이니까 1과 10분의니까 이게 10분의 12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몇이다? A는 1 플러스 10분의 A 1 플러스 10분의 A 결국 A가 1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찾던 A 값은 12가 정답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는데 이 F는 유리무리 함수가 섞여 있는 함수네요. 자, 그리고 치역이 1보다 크다라는 단수 하나가 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을 의미하죠. 별 얘기는 아니나 요 명제의 대우인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 이렇게 나와도 1대1이라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유리함수 있고 일단 정근선 유리함수의 정근선 보니까 x는 2죠. 이 어딘가 있고 y는 1이니까 이쯤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그래프가 원래 x에다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이런 그래프겠지. 이런 그래프. 근데 x가 3보다 큰 부분만 보여달라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x가 2일 때니까 3일 때만 찾아주면 3일 때가 이쯤 되겠죠? 이쯤 된다고 보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이죠? 그러니까 x가 3일 때 여기 8인 이게 3,8이라는 점이 되는 거고 이러한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3보다 큰 범위에서의 함수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가 3인 거죠. 3. 그리고 여기는 빵 뚫린 형상으로 표현이 돼야겠지. 왜?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fms의 무리함수, 즉 3보다 클 때의 영역에서의 그래프입니다. 유리함수.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그럼 뭐야? 자,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핵심이죠. 봤더니 루트 속이 0이 되는 3,k가 꼭지점이죠. 그러면 3,k가 꼭지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 꼭지점이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노란 선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빼기 x가 보이죠? 빼기 x, 그건 뭐야? y축대칭을 했던 얘기지. 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상을 띈다는 얘기냐면 어딘가에 k가 막 움직였을 테니까 요 위치에서 이렇게 무리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고 요 위치에서 이렇게 무리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위로 이 위치를 보고 그러면 갈색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음, 지금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그려서 그렇지 갈색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는 형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라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딘지 모르겠지만 y 값이 같은 지점이 있을 거고 그때의 x 값이 다르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1대1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 위배된다는 거지. 그래서 갈색 그래프처럼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럼 녹색은 어떠냐? 자, 녹색은 1대1은 맞아. 나는 만족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지점에 요 지점 얘네들이 이제 치역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값보다 크고 요 값보다 작고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정근선이 3이었으니까 저렇게 됐을 때의 치역은 3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3,8이었잖아. 8보다는 작고 또는 그 다음에 또 여기 몇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3을 넣었을 때 K니까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치역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이 빵 뚫려 있는 상태.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쟤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한다면 어떤 그래프여야 한다? 여기와 딱 일치한 요런 무리함수이어야만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3,8을 지나죠. 요 무리함수가. 그래서 대입해보면 8은 K가 되죠. 30원 용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 K는 우리가 8이라고 찾은 거야. 자, 그럼 이제 본 문제로 돌아와서 FP, F-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F-1부터 구합시다. 자, F-1을 구해보자. X에다가 빼기 1을 넣을 건데 3보다 작은 데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럼 빼기는 플러스니까 루트 4, 2.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러면 FP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P는 10이 이항하니까 10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죠? 약분해서 2분의 3이라는 걸 얻게 된 거야. 그러면 P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대입을 해봐야죠. 그래서 위에 함수에다 넣어볼게요.
그 위의 함수에 넣어봤다는 얘기는 P가 3보다 큰 수라고 가정하고 대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P 플러스 5는 2분의 3. 분모 분자의 곱이 서로 같으니 2P 플러스 10은 3P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이 항에서 P는 16이라는 값을 얻게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P의 값은 16입니다. 무리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주어졌고요. 세 개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결국 세 함수의 관계잖아. 그럼 세 함수의 관계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야? 교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고 그 교점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할 겁니다. 자, a 루트 x하고 bx가 같을 때가 있겠지? 그럼 제곱하면 a제곱 x가 b제곱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항을 해서 x로 묶어주면 b제곱 x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x는 0 또는 b제곱분의 a제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그건 저쪽이고 그럼 우리가 찾고 있던 점 A의 x좌표는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점 A의 x좌표. 그렇지? 어떻게 표시해 놓을까?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CX의 제곱하고 BX를 연립해 볼게. 그러면 이항하면 어떻게 돼? X로 묶었을 때 CX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X가 0 또는 C분의 B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0이니 얘가 C분의 B겠지. 그러면 또 이걸 찾은 거죠. 근데 얘네들 둘 다 뭐야? 교점 A의 X좌표니 두 개는 같아야겠죠. 그래서 B제곱분의 A제곱이 누구랑 같아? C분의 B와 같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분모 분자의 곱은 서로 같으니까 CA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연립을 아까 했었고 이렇게 연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A 루트 X와 CX의 제곱이 같은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항에서 x를 묶으면 c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x가 0 또는 c제곱 분의 a제곱이 아니라 이건 x의 세제곱이 c제곱 분의 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하고 다르게 이건 x가 아니라 x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거라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x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세제곱해서 x 세제곱으로 만들면 되죠. 이걸 x라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b의 6제곱과 a의 6제곱이 그죠? c제곱과 a의 제곱과 같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을 먼저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서 이걸 4제곱으로 바꾸고 얘를 그냥 a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의 곱이 같으니까 a 4제곱 c 제곱이 ab 6제곱 그죠? 근데 또 A 왜 갖고 왔지? A 나누면 어떻게 돼? 얘가 세제곱이면 되겠죠? A 세제곱 C제곱. 음, C. 음,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다. C제곱 C제곱분의 A제곱 X의 세제곱이 C제곱분의 A제곱 뭔가 이상하다. 실수했네.
그럼 여기가 다시 요놈을 세제곱해서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럼 여기 a제곱을 서로 나누면 그냥 이건 4제곱인 거죠. 4제곱인 거야. 그럼 지금 짝수잖아. 차수가 전부 다. 그러면은 양쪽을 전부 다 2분의 1로 지수에 곱해주면 얘는 a의 제곱, 얘는 c, 얘는 b의 세제곱이 돼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거는 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x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서 비교해도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함수 줬고요. 기본적인 무리함수식이 하나가 있고 다만 a가 양수인지 모르는 상태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무리함수에서 기본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보면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요게 y는 루트 x와 같은 그래프죠. 자, 그러면 a가 음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음수라는 것은 어떤 형태? y는 루트 빼기 x 뭐 이런 형태겠지.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 축대칭이 되므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랍니다. 그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자, 절대값 a가 클수록이라고 그랬는데 자, 절대값 a가 클수록이라는 것은 양수일 때는 루트 2x 같은 애지. 음수일 때는 빼기 2x 같은 아이고 자 그럼 이 경우 그래프를 이해해보면 x가 1일 때 얘는 1인데 얘는 2를 지나야겠지. 훨씬 위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더 높은 곳에 찍히니까. 그러니까 x축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루트 2x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얘는 1이지만 쟤는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얘도 올라와서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x축에서 멀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치역은 최소값이 0이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옳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하나가 있고요. 4사분면을 제외한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자, 몇 사분면을 지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y 절편이죠. 자,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 그래 보자. 일단 꼭지점부터 찾아줍시다. 루트 속이 0이 되는 빼기 3, 그리고 루트 속이 0일 때의 y값인 k 이게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x의 좌표는 빼기 3이라는 어딘가에 요 노란 선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다는 거고요. x의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개수 3이 있으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 양수 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음수 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색 같은 경우는 4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잖아. 여기를 지나지 않죠. 근데 3사분면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죠. 4사분면만 안 지나야 된다 했으니까. 자, 파란 건 어때? 원점을 지나는 경우라고 본다면, 그죠? 여기 2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서 얘도 안 됩니다. 빨간 거는 2사분면을 지나지 않고 4사분면을 지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어떤 녀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꼭지점이 음수에 있으면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y절편은 양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꼭지점의 x좌표인 빼기 3은 정해진 거고 그럼 y좌표인 k는 어때야 한다고? 0보다 작아야 한다고.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도 3, 3을 안 지나서 안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y절편 x가 0일 때란 말이죠. 그죠? 그럼 루트 9, 3, k 플러스 3이 어때 한다고? 0보다 커야 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 그러니까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돼. 그래서 and k는 빼기 3보다 크다. 수익선 그려놓고 범위 찾아주면 어떻게 돼? 자, k가 여기 뭐 쓰다 말았니? 0보다 작다. 자, 0보다 작아.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빼기 3보다 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야. 음, 됐죠? 그래서 k가 결국은 빼기 3 초과 0 미만의 범위가 되는 건데 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개가 되겠네요.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음, 받아들이는 i와 fx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fx가 들어가는 i이기도 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래서 이 fx, 즉 이 fx의 y 값이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만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받아주는 이 함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f5다. 그러면 이 5라는 즉 괄호 속에 있는 걸 보고 괄호 속에 있는 수가 둘 중에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죠. 근데 여기 둘 다 안 되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함수를 선택을 해서 그 함수의 괄호 속에 있는 걸 대입하는 이게 합성 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fx 지금 함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색깔로 차이해줄게. 이 빨간 들어가는 fx의 범위를 확인해 줘야 한다는 거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나눠야 한다는 얘기지.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요거였고요.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y 값이 0일 때 그리고 요게 y 값이 1일 때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 그때 y 값은 0에서 1이죠. 그래서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라는 i가 어떻게 된다고? 0에서 1이 된다고. fx가 0에서 1이 된다. 그죠? 마이너스에서 1, 0 사이에서는 이게 fx인데 걔가 y 값이 0에서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fx라는 이 함수식은 빼기 x가 되는 거죠. 두 번째, x가 0에서
1까지. 그때가 이제 여기죠. 요 구간.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y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즉 y값 fx. fx 값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0. 요 구간이 되는 거지. 그때의 그 fx의 함수식은 빼기 루트 x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해할 건데, 합성함수 이해할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는 들어가는 이 fx의 범위가 0에서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아래 함수를 이용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이 쓰는 거죠. 합성함수니까 fx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누가 들어가냐는 거지. 빼기 x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에? 요 아래 함수에. 요 함수식이 요 아래 함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fx, 즉 합성함수는 요 빼기 x가 여기에 들어간 마이너스 루트 빼기 x가 되는 거야. 언제? x가 빼기 1에서 0일 때. 자, 이번엔 0에서 1일 때는 들어가고자 하는 fx의 범위가 빼기 1부터 0 사이니 0 사이기 때문에 빼기 1과 0인 게 여기잖아, 여기. 들어가는 fx의 범위가 빼기 1에서 0 사이. 그때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 x 자리에 빼기 x가 들어가는 거예요. 루트 x가 된다. 언제? x가 0에서 1일 때. 그래서 요게 합성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합성함수니까 쟤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고 역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는 요 함수야. 그러니까 이건 뭐죠? x도 빼기 x로, y도 빼기 y로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빼기 1, 빼기 1인 상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0에서 1 사이일 때는 루트 x니까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1,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f 합성함수 fx, 즉 gx죠. 근데 뭘 그려달라고? g 인버스, 즉 역함수를 그려달래요. 그럼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 주황색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에는 1, 2, 3, 4, 5 중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는 차분히 들어가는 아이, 이 들어가는 아이의 그래프를 받아주는 함수의 정의역 범위로 분리를 해서 확인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차함수와 무리함수가 섞여 있는 fx에 합성함수를 구하고 그거의 역함수를 그려달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얘를 판단하는 법. 합성함수라는 아이는 들어갈 함수가 이 y값이 받아주는 아이에, 그죠? 받아주는 아이에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그래프를, 그러니까 들어갈 아이의 그래프를
90도 회전시켜서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FF, 들어갈 I, 받아줄 I 똑같은 함수니까 요 위에 있는 함수가 지금 fx고 요걸 90도로 돌려서 Y축 1로 가게, X축 1로 내려오게 만든 후에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받아주는 I 입장에서 이 범위 안에 들을 때 이제 함수가 선택되잖아. 그럼 들어갈 I가 0에서 1 사이인지, 빼기 1에서 0 사이인지를 판단해야죠. 그건 Y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들어갈 I죠. 들어갈 I의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 이렇게 한 영역이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들어갈 I의 그 Y 값이 0에서 1일 때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함수는 빼기 x고요. 요 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그럼 요 함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x고요. 요 함수는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x의 범위, 여기가 x의 범위야. 이게. 이 세로축이 여기서는 x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를 봅시다. 그러니까 요게 x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0일 때지. 그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인 구간에서의 함수식은 요게 fx고 이게 받아줄 fx니 요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요 함수로 들어가는 거지. 이 함수가 이 함수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하고 그 x 자리에 빼기 x가 들어가는 구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x의 범위가 이번엔 x의 범위가 0에서 1일 때를 보자고. 그럼 그때는 이 함수죠. 그럼 저 함수가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루트 x가 되는 겁니다. 언제? 0에서 1 사이. 그래서 요게 합성함수야. 이게 처음에는 많이 어려운데 이걸 돌려놓고 생각해보면 합성함수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일단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그럼 얘는 뭐야? x의 부호도 y의 부호도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0에서 1 사이일 때는 원래 무리함수 그래프인 기본 형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F연산 F고요. 그러면 요거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요 위에 있던 놈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대칭이니까.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저 핑크색 함수가 gx의 인버스 값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gx야. 그러니 검정색 저 그래프가 gx고 핑크색 그래프가 역함수입니다. f와 g 두 함수가 주어져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어.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일단 교점이라고 그래서 연립을 시작하죠. 연립을 시작하고 판별식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함수에서는 절대로 이런 풀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무리 함수에서만큼은.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7과 7분의 1. 루트 속에 있는 1차 항 x의 개수와 2차 함수의 2차 항 개수가 역수면 저렇게 역수 관계면 저건 역함수일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 fx가 2차 함수의 형태고 그죠? 이렇게 뭐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이렇게 역수 관계가 성립하면 이건 뭐다? 역함수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유를 설명해주면 자 보세요. y는 루트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분의 1이라고 할게. 헷갈릴까 봐서 이런 식으로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 이걸 바꿔주잖아. 그죠? 그래서 ay 플러스 b 하고 플러스 c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항을 해놓고 제곱을 하면 루트는 사라지고 b를 이항한 후에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역함수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리함수와 이차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꼭지점을 이해해 보면 자, gx의 꼭지점이 어떻게 돼? gx라는 함수의 꼭지점. 루트 속을 0으로 만드는 7분의 k, 0이죠. 그 다음에 fx, 지금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딱 보니까 0,7분의 4죠. 자, 어때요? xy가 바뀌어 있죠. 그럼 100% 확실한 거지. 자, 이런 관계. 자, 그러면 지금 뭔진 모르겠으나 g라고 하는 저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gx야. 근데 f는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도 존재하면서 그죠? 두 점을 지날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의 이차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을 찾을 때, 교점의 정보를 얻을 때 연립을 하는데 원함수와 역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고 역함수 개념이 있을 땐 반드시 y는 x라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gx인 루트 7x 마이너스 k와 y는 x를 연립을 할 겁니다. 일단 연립을 할 건데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y는 x하고도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시켜줘 봅시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무리함수가 7분의 k만큼 떨어진 지점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gx야. 그런데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점이 아예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7분의 k, 0.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옆으로 더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얘도 두 점에서 만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더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검은색보다 덜 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쟤는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요 점, 요 점을 지날 때와 그리고 접할 때가 어떤 변화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하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사용할 거야. 그럼 제곱하면 7x-k는 x제곱이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는 0이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0보다 크다고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써야 한다고. 그래서 k가 4분의 49가 됩니다. 네. 즉 12.25가 되겠지. 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요때 이렇게 딱 접할 때 요때의 k 값이 요때의 k 값이 요 경우에 k 값이 12.25라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요 점을 지날 때 이게 0,0이죠. 그럼 0,0을 무리함수에 넣었더니 어떻게 돼? 여기 0 넣으면 루트 빼기 k고 그게 0이 아니니까 k가 0이 됩니다. 즉 요때는 k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일 때도 두 점이죠.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12.25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k의 범위예요. 만약에 k의 범위 구하라면 얘가 답인 거고. 그럼 정수는 뭐야? 0부터 12까지니까 13개가 되는 겁니다. 무리함수와 무리함수 f 그리고 역함수 gx. 그래프 일단 그려놓고 판단을 해봅시다. x-2니까 2,0이 꼭지점이죠. 여기 여기를 2,0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준 잡으려고 y는 x라는 직선 그냥 그려놓읍시다. 음. 그러면 쟤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0,2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 위를 움직이는, 즉 FU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대. 그리고 얘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대. 음. 그래서 이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였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최소가 아닐 거야. 그럼 언제 최소이겠냐는 거죠. 언제? 자, 곡선 위의 점과 어떤 선까지의 최대 최소의 거리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접선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데 접선을 이용한다. 접선. 평행한 접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Q에서 요 빨간 직선까지 요 길이가 그죠? 이 P에서 이 빨간 직선까지 길이가 어때? 동일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최소 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y는 빼기 x라는 직선과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요 점이 PQ일 때 최소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진 것보다. 다만 이게 정확히 최소인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요 길이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보다는 검은색이 더 작잖아,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놈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본다? 저 빨간 놈과 평행한 접선을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일단 이렇게 접선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뭘 구할 거냐면 물론 여기도 접선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을 테니까 결국은 뭐 이 파란 놈과 이 녹색의 거리를 구할 게 아니라 파란 직선에서 파란 요 직선에서 음, 파란 직선과 이 빨간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결국은 이 지점에서의 최소 거리가 나올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연장을 해서 2배를 하면 파란 직선과 녹색 직선의 최단 거리가 나올 거고 그 지점이 PQ가 될 거라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PQ의 길이를 찾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돼. 그런데 이 직선과 이 직선, 이 빨간 직선과 이 파란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함에 있어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없으니 점과 직선을 써야 되는데 굳이 이 점을 찾아서 거리 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점, 요 길이 구해야 할 필요도 없어. 물론 같으니까 어떻게 구하든 같을 텐데. 그러면 누군가는 0,0에서 요 길이를 구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파란 직선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는 알고 있잖아. 1이라고. 그래서 x 플러스 k라고 두고요. 무리함수와 접하니까 판별식 d는 0 써도 돼. 무리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안 되지만 크다를 적용하면 안 되지만 접할 때는 판별식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이 되고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k제곱 플러스 2는 0이 돼서 자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 값이 0이다. 소거가 되죠. 그래서 빼기 4k가 넘어가면 4k가 되고 1에서 계산하니까 빼기 7이 나오네. 즉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k 값이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가 무리함수하고 역함수를 이제 뭐야 구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한 거네.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거죠. 요 값이. 그죠? 그래서 음, 우리는 요 값을 찾았고 그러면 결국은 원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돼. 예. 좀 이따가 더 쉬운 방법은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를 해서 PQ 길이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려면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0이라고 식을 변형을 해놓고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 합 루트 2분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0,0에서니까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한 게 거리죠. 근데 그 K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4분의 7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4분의 7이 되고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하면 4 루트 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최소거리 PQ는 어떻게 돼? 여기다 2배를 한 2 루트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 4분의 7 루트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죠. 아깝잖아. 자, 이 기울기가 1이라는 애는 굉장히 중요한 애. 그지? 자, 이해를 해보자고. 여기, 여기 삼각형 보여요? 자, 그걸 좀 키워볼게. 그러면 쟤는 결국은 이런 상태. 이런 상태. 네, sorry.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잘 그리자.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직선이, 빨간 직선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Y축, 검은색 Y축이 지금, 음,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y축이 빨간색.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 직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색 직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7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는 거야. 우리가 찾는 건 이 거리야, 이 거리.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인 우리는 이 길이를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여기가 45도라는 거잖아. 여기가 45도. 그죠? 그러면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야?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길이가 4분의 7입니다. 4분의 7이요. 근데 우리가 비율로 뭘 알고 있냐면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즉, 이 4분의 7을 루트 2로 나눈 놈이 파란색 길이라는 거야. 그게 얘를 유리화하면 뭐가 돼? 얘를 유리화하면 잠깐만 1대1대 루트 2 그죠? 이걸 유리화하면 8분의 7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2배를 해야 PQ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를 한 게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기억이 안 나거나 그리고 그게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바로 딱 보고 1대1대 루트 2네 해서 바로 뽑아내는 이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잡한 형태의 역함수 표현들이 막 있어. 음, 우리가 얘를 역함수로 싹 변환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이 놈을 변형을 해줄 건데 어떻게 변형해 줄 거냐면 우리가 아는 개념 중에 F 연산 G 인버스 X가 저 인버스를 이렇게 안으로 부여할 때 순서가 바뀌어서 G 인버스 F 인버스 X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가자는 거죠. 거꾸로.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F 연산 F 전체에 인버스 A가 빼기 7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얘가 다른 문자면 바뀌어야 되는 얘는 어차피 F니까. 그럼 얘를 또 이제 어떻게 돼? F 연산 F에 7이 A인 거죠. Y는 X의 대칭이어서 저렇게 변화를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F7을 먼저 구해서 다시 한번 F에 넣어주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괄호 속에 있는 7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다 7을 대입해서 루트 10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 F 루트 12 A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넣을 건데 루트 10이 3점 몇이니까 그죠? 3점 몇이지? 잠깐만 어디가 7이 아니라 빼기 7이죠. 쏘리 여기가 7이 아니고 빼기 7입니다. 여기가 빼기 7이어서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일단 F 빼기 7을 찾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7은 작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7이 들어가겠죠. 그지? 그럼 플러스 14, 15, 16.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야. 루트 16이니까. 그래서 6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F
6이니까 얘가 6이니까 F6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6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잖아.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루트 9 해서 3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3이다.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랬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ABC의 정보를 찾아내고 거기 그 ABC를 유리함수에 적용을 해서 역함수를 찾아달라는 과정이네. 일단은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꼭지점이죠. 그래서 현재 꼭지점의 좌표를 보니까 빼기 4, 빼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나는 점을 하나 줬어. 그죠?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1이라는 값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주어진 식을 보자고. 자,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자, 꼭지점이 뭐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컴마 c죠? 이게 꼭지점. 음. 자, 그러면, c가 이게 꼭지점이었으니까, c가 바로 빼기 1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c는 빼기 1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는 빼기 4다. 그 다음에 0,1을 지나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1은 루트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0을 넣으니까. 근데 c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따라서 루트 b가 2가 돼야겠지. 그 얘기는 b는 4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b가 4면 a는 1이겠네. 그래서 a가 1, b는 4, c가 빼기 1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정보를 유리함수식에 적용을 해보면 x 플러스 1 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f 인버스 2를 찾으래죠. 그럼 우리가 이걸 k라고 두고 fk가 1이라는 걸 통해서 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많이 쓰던 방법인데 음, 자, 우리가 만약에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방법 먼저 마무리 짓자. 자,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1이 1인 거죠. 그럼 넘어가면 2가 되고 즉 k 플러스 1이 2가 되어야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이 2가 되고요. 그러면 k 플러스 1은 몇이어야 돼? 2가 되어야 돼서 k가 1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정답은 1이죠. 그래서 k가 1이란 걸 찾았는데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를 더 공부하다 보면 역함수를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빼기 1이 이렇게 되겠어.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의 적함수는 어떻게 구해? 유리함수의 적함수는 우리가 요 x의 개수와 이 상수항을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죠. 그래서 요 1이 빼기 x가 되고 이 빼기 1이 플러스 1로 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친구는 변화가 없는 거야. 그 이유는 또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게 F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 인버스 1 값을 찾아야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1을 넣어주면 2분의 2가 돼서 1이라는 값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 놈의 역함수는 요 3의 부호를 바꾼 놈이 x 앞으로 가고 요 마이너스 1은 부호를 바꿔서 내려오는 거야, 상수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앞에서 구한 얘는 이게 똑같았느냐? 자, 그 이유는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고 이해를 해보자. 자, 정근선이 뭐야? 요 그래프는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지 y도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y는 x의 대칭이잖아. 근데 봐봐. 이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빨간색 그래프를 역함수화 시키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야. 똑같은 놈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근선의 좌표, 예를 들어서 정근선이 x는 3, y는 3이다.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은 f와 f 인버스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는 빼기 2분의 3, y는 빼기 2분의 1이니까 달랐으니 함수식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아서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함수식을 바꿔도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까지 이 문제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함수에 대해서 좌표평면에 fx 그려져 있고 a, b, c, d 다 abc점 좌표 찍혀 있어요. 자, 역함수 그래프가 삼각형 abc와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 fx와 and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 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우리는 두 함수가 모두 다 사각형과 삼각형과 만날 때의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fx. 지금 fx라는 놈에서 이 k의 정체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려진 그래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그죠? 만나다가 아예 이탈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 B라는 점을 지났을 때가 마지막이 되는 거고, 이 지점을 더 벗어나는 순간 B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요때의 K는 어때? 만나지 않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만날 때니 빨간색 경우를 찾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를 찾는 거야? 여기 B라는 점을 지나갈 때 그때의 무리함수의 K값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입합시다. 지나는 점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9,1이니까 원래 함수에 9,1을 대입하면 1은 2분의 1 루트 9-K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녀석이 2가 되어야 1이잖아. 루트 4. 루트 4가 되기 위해서는 K값이 5가 되네. 그죠? 자, 그래서 K값이 5가 된다는 의미는 저 점을 지났을 때 그때의 이 지점이 5이고 그 값이 곧 K값인 거야. 왜? 이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K,0이니까. 자, 그러면 결국 저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K값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야. 커지면 안 만나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계속 만나니까. 자, 그럼 이제 역함수, 주의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일합시다. 자, fx를 우리가 잘 보면 2분의 1 지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괄호하고 x 마이너스 k로 될 거야. 그럼 f 인버스를 우리가 찾을 때 x, y 바꿔서 식 정리해도 되지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x의 개수가 4분의 1이니까 역수인 이런 형태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0이죠. 꼭지점이. 그러면 역함수는 0, k가 될 거니까 이런
함수가 f 인버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쉽게라기보단 빠르게.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0,k가 꼭지점이죠. 그러면 여기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라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A를 지날 때가 제일 높은 K 값인 거지. K가 Y절편이니까. 그래서 여기 1,7이라는 A점을 대입을 하자. 그럼 Y에다 7 넣고 X에다 1 넣죠. 그건 뭐야? K가 3이라는 게 나와. 그럼 무슨 말이냐? 요때가 3인 거지. 딱 지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K 값이 3보다는 어때야 할까? 커버리면 더 위로 간다는 거니까 안 만나고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 요 K의 범위와 요 K의 범위의 공통 부분인 누가 되는 거야?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3이 되는 겁니다. 요 식이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 뭐 루트는 무리수고 유리수와 반대니까 이 루트를 일단 소거해보자.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식을 하나 써놓고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주자.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빼기 1을 곱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곱해줍시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돼? 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분모가 합차 공식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왜 빼기가 됐죠? 더하기가 되지. 그러면 결국 빼기 1이 되고요. 분자에 이제 뭐가 생겨?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결국 소거가 돼서 2x만 남네요. 자, 그러면 얘가 유리수라는 건 요 2x가 유리수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결국 x는 뭐야? x는 유리수가 되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차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그랬어. 그리고 요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봤습니다. 자, 1차 함수는 y절편과 기울기의 함수라고 보면 되지. 자, 그래서 f를 먼저 보면 일단 y절편은 b인데 그 b가 양수네요. 자, 기울기는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건 음수죠. 그래서 a도 음수입니다. g라는 함수에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기울기 값 c는 양수고요. y절편 음수니까 d가 음수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y는 자, a가 음수래매.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b가 양수니까 1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c가 양수니까 플러스 1, d가 음수니까 빼기 1이라고 봤을 때 결국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빼기가 됐다는 것은 y의 부가 바뀐 거니 x축 대칭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그래프였던 게 x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요 점에 있고요. 그 점에서 어떻게 그려진다고? 여기서 기존 함수가 얘인데 빼기 x니까 빼기 y니까 이게 빼기 이쪽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어,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 개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유리함수, 하나는 무리함수. 자, 옳은 것만 고르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해를 해봅시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1과 빼기 4네요. x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있고 y는 빼기 4니까 요쯤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빼기 4인 지점. 그리고 나서 8이니까 플러스죠.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8이니까 음수가 나오네.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이쪽도 이렇게 쌍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gx, 이가 fx. 자, 그럼 기억을 봅시다. fx는 x는 빼기 1과 만나지 않는다. 정근선이니까 당연히 안 만나겠죠. 자, 3에서 15 사이에서 gx에 있는 점 중에 y좌표가 정수인 게 3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x가 3일 때와 15일 때에 대해서 보자. 그럼 3이 어딘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x가 3인 지점이. 그 다음에 15인 지점이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가 x가 3이고 얘가 15라고 보자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x에다가 3을 넣었으니까 루트 4에서 3,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15를 넣으면 15,16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사이에 있는 점들, y좌표는 어딘가 딱 하나가 2와 4에 뭔가가 있을 테니 y좌표가 3인 놈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이게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3일 때도 y좌표가 정수, x가 5일 때도 y좌표가 정수,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도 정수,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래서 3입니다. 그 다음에 3과 15에 둘러싸인 영역. 그러면 F와 G 둘러싸였으니까 어디까지 연장을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영역이 되는 거죠. 요 영역. 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 영역 사이에,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지워놓고, 요 사이에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게 몇 개냐 그런 거야. 자, 그럼 보자고요. 함수값만 찾으면 돼. 자, 요 지점이 3,2였어. 자, 이 지점은 뭐야? 3, 이건 이제 fx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12분의 8. 그죠? 12분의 8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 몇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선상에 요 선상에 x가 3이고 그러면 x는 정수가 맞죠?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3점 몇이니까 2, 1, 여기 1 있고 0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 좀 그림이 좀 정치 나는데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빼기 3에서부터 2까지의 정수가 이 라인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돼? 맨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빼고 1 더하면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야. 직접 세봐도 빼기 3 빼기 1 0 1 2 6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3이었을 때잖아. 그럼 4였을 때를 보자 이거죠. x가 4였을 때. 그러면 x가 4였을 때 여기 여기는 좋아. 그냥 찾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x가 4였을 때 무리함수는 루트 5가 되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 중간 어딘가에 3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가 3일 때를 생각해 보면 x가 8일 때야. x가 8일 때. 그러니까 x가 8일 때 이렇게 그어졌다고 한다면 여기 x가 8일 때 이 점의 좌표가 8,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 x가 8이 되기 전까지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이 gx의 함수가 정수인 게 없다는 거야. 이 끝에서 2, 빨간 끝에서 3이니 그 사이에서는 정수값이 2까지가 마지막이고 3인, y좌표가 3인 지점은 없다는 거야. 이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돼? 8, 여기다 8 집어넣으면 8, 3, 24니까 얘가 어쨌든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빼기 3점 얼마야, 여전히.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x가 4일 때, 여기가 x가 4일 때였어요. x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까지. 그죠? 얘는 x가 3일 때였고, x가 4에서부터 x가 7일 때까지는 몇 개의 점이 한 라인에 있어. 얘가 2점 몇이잖아. 여긴 마이너스 3점 몇이고. 그러면 결국은 정수는 여전히 빼기 3에서 2까지 있는 거지. 요 사이에 계속. 얘도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또 각 요 선 하나당 6개의 정수, 정수가 나오고, 그러면 4, 5, 6, 7, 4개의 선이 있으니 여기에선 24개의 점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8일 때. x가 8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8일 때. x가 8일 때는 여기가 딱 3이라는 점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빼기 3에서 3까지의 점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7개가 있는 겁니다. 7개. 얘는 24개, 여기 6개. 이해되죠? 그럼 이제 9부터 또 이렇게 있는 거야. 9부터 계속 있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마지막 15지점을 보면 얘는 4고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여기도 여기다 15 집어넣으면 여기가 1보다 작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점 몇일 거야, 여전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에서부터 x가 8에서부터 x가 14까지일 때, 그러니까 15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일 때 이런 선들 사이에서 이 선 하나당 정수, 정수가 몇 개? 7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 9, 10, 11, 12, 13, 14. 7개의 선이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해서 총 이 구간에선 49개의 점이 나온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마지막 x가 15일 때, 좁으니까 이따 쓸게요. x가 15일 때는 4부터 빼기 3까지가 되는 거니 하나가 추가된 8개의 정수,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더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죠? 73 이고요. 8하고 6 더하면 14죠. 그래서 87개가 나와. 그래서 디귿도 옳은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f, g 함수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 3, 역수가 3분의 1 보이고 그 다음에 얘 꼭지점의 좌표가 빼기 3분의 4, 2죠.
근데 얘 꼭지점이 어떻게 돼? 2, 빼기 3분의 4. 아, 얘 둘은 역함수구나 판단해야 돼. 자, 그럼 여기 y는 x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 거지. 역함수니까. 자, B점의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1, 3이라고 그랬어. 그럼 당연히 시계의 좌표는 3, 빼기 1일 거고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결국 교점이지. 그러니까 연립을 할 건데 우리는 역함수랑 연립을 할 게 아니고 y는 x라는 함수와 fx를 연립할 겁니다. 음. 그럼 연립을 하면 여기가 이제 x로 바뀌겠지. 대입법을 써서. 그럼 이항을 해서 제곱을 하면 x-2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가 풀려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 넘어오니까 7x 그죠? 그래서 4는 소거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과 7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해? 이 교점에 A 교점의 x 좌표가 7이라는 거죠. 7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 점의 좌표는 7, 7이 되겠지.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음, 신발끈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죠? 2분의 1 해주고, x좌표, y좌표 써주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 7, 그리고 한 번 더 맨 끝에 거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준 후에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후에 나중에 반대편은 빼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하고 절대값,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3하고 7, 21이고 3하고 7, 21이고 뺍니다. 반대로 3, 3은 9 빼니까 플러스 7 빼니까 플러스 7 6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얘가 14 그러니까 5죠. 6 6이니까 48이 되네. 그래서 넓이는 24가 됩니다. 뭐 다르게 구하고 싶으시면 쉬운 방법이 있을까?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막 하면 복잡하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요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굳이 쉬운 방법을 택하자면 쉽다기보다는 음, 쉬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를 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 줬는데 1대1 대응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보자. 무리함수는 일단 3,4가 꼭지점이 되겠네. 좀 잡고 이런 그래프. 자, 그런데 얘는 지금 2차 함수 형태죠. 그런데 얘는 a, 5, 그러니까 y 좌표가 5라는 곳에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형상을 띈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꼭지점이 여기 있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있는데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가 3인 쪽이니 3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 녹색 실선 부분일 거야.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 x값이 다른데 같은 y값이 여러 개 존재하니까 여기 세 군데가 전부 다 y값이 똑같으니까 그럼 쟤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런 스타일은 안 된다. 그럼 이제 저 꼭지점이 약간 이동을 해서 꼭지점이 만약에 음, 여기에 왔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딱 그 위치 3,5에 왔다. 꼭지점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은 y점이 x가 다른데 y값이 같은 게 존재하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더 옆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지. 더 옆으로 가서 꼭지점이 이쯤 있고 이 점을 지나게 된다면 이렇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점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3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점선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고 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3,4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 대입을 해주면 y는 빼기 x에 3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결국은 4가 되려면 얘가 1이어야 돼. 1. 3-a의 제곱이 1이어야 되고 결국 3-a가 1이거나 빼기 1이어야죠. 그러면 a가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제곱에서 1이 되니까 빼기 1도 되죠. 그럼 a가 몇이 돼도 돼요? 4가 돼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 a라는 위치가 꼭지점이 여기잖아. 지금 여기가 a, 5인 지점이라고. 그럼 a는 3보다 큰 수야니까 2는 안 되고 우리가 찾던 a는 몇이었다? 4였다는 걸 알 수 있겠네. fx를 줬어요.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섞여 있고 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고 넓이를 구해달래. 일단은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잘 보면은 이렇게 y는 x 선을 그렸을 때 요 fx의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근데 그게 이 이차함수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야. 보이시죠? 자, 그 얘기를 또 정리를 해보면 이 b라는 점을 지난 이 무리함수의 이 곡선 스타일과 이 이차함수 형태의 이 곡선 스타일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겹칠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곡선과 이 곡선은 일치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여기 무리함수의 이 반대편 이놈의 역함수가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y는 x가 있었을 때 요 직선, 요 곡선 요 무리함수의 반대편에 있는 이 곡선에 즉 얘가 y는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요거겠죠. 요거의 역함수가 여기가 된다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얘를 b라고 했을 때 얘를 b'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b'은 x축 대칭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b의 좌표가 9,3이니까 b'의 좌표는 9, 빼기 3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역함수니까 이 a의 좌표는 빼기 3,9일 거야. 근데 역시 일치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OB를 이었을 때 여기 채워지는 요 노란 영역이 OA를 이었을 때 채워지는 여기 둘러싸인 요 부분, 이 부분이 넓이가 동일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O에서 B를 연결하고
B에서 A를 연결했을 때 요 넓이,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굴곡이 곡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저 부분을 잘라서 요 녹색 부분 이만큼을 잘라서 이 OB에다가 붙일 거야. 그러면 삼각형 이 둘러싸인 넓이는 삼각형 OAB랑 같아집니다. 이해되죠? 음. 그래서 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빼기 3,9고요. 요 점의 좌표는 9,3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얘가 0,0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일단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삼각형 두 개를 뺄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겠죠. 음. 자, 그러면 요 길이는 y좌표가 9니까 9일 거고, 요 길이는 y좌표가 3이니까 3일 거야. 윗변과 아랫변 더하고, 그럼 높이가 요 길이겠죠? 그럼 여기가 9, 여기가 빼기 3, 12이 되는 거고, 2분의 1로 나누면 얘가 12, 그래서 72가 나와. 되죠? 그럼 거기서 삼각형,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뺄 거라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3이니까 3, 9, 27, 2분의 27과 그 다음 여기가 9고 여기도 3이죠?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넓이가 같았겠지. 그래서 27이 되는 거고요. 그럼 72에서 27을 뺀 4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신발끈 정리를 이용할 거야. 자, 2분의 1 하고요. 0,0 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빼기 3,9 그 다음에 0,0 다시 한번 써주는 거지. 자, 그리고 2분의 1 절대하고 곱해서 더하죠. 얘는 0 곱해서 빼죠.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90이 돼서 역시 45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방법으로 뭐가 있겠어?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거야. 그러면 그 직선에서 원점에서 그 직선까지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x의 계수, y의 계수에 제곱한 합의 루트 씌우고 한 점, 바깥의 한 점을 요 식에 대입하면 그게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5가 되니까 3루트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그럼 여기 밑변이니까 9에서 3 빼기 3을 빼니까 12의 제곱. 그죠? 그래서 12의 제곱 루트 요게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2의 제곱 그래서 12의 제곱이 아니죠. 9에서 빼면 12의 제곱이고 이건 66이 36입니다. 그럼 144하고 36이 더해지니까 몇이야? 180이 되죠. 그러면 180은 몇이니? 36 곱하기 5, 36 곱하기 5죠. 6루트 5네요. 따라서 밑변 6루트 5와 높이 3루트 5, 그 다음에 2분의 1 하니까 어떻게 돼? 얘 약분돼서 3이 되고 3, 3은 9, 5, 45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x의 범위 줬고요. 그 함수도 하나 줬어. 그리고 최대값이 1이래. 자, 이런 거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절대값이 전체에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이 함수를 그려주고 나서 음수인 부분은 y값이 음수인 부분은 올려줘야지. 그럼 꼭지점이 지금 뭐죠? 1, 마이너스 2죠. 여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 부분, 요 밑에는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음수는 양수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1,2라는 지점이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저 위치는 뭐야? y가 0일 때니까 얘가 2가 돼야겠죠. 루트가. 루트 속이 4가 돼야 하니까 여기는 5라는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긴 1이고. 그래서 얘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y가 1일 때가 언제냐는 거죠. 어, 최대값은 y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인 지점이에요. y가. 그러면 2에서 a까지라고 했다. 그러면 x의 범위는 2에서 일단 y가 1일 때를 찾아보자고요. 음. 그러면 요 그래프는 아래에서 올린 거잖아. 그죠? 어. 원래 이렇게 있었던 요 그래프를 위로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 요 함수는 루트 x 마이너스 1 빼기 2가 아니야. 요 함수는 루트 x 빼기 1 빼기 2가 맞죠? 음, 원래 함수였으니까. 그럼 얘는 x축으로 올렸어. 그게 뭐야? x축 대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y는 이었는데 여기 y가 빼기 y로 바뀌는 거야. 이 함수가 얘야. 그럼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빼기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1,2가 됐던 거죠. 음. 그러면 요 함수의 y 값이 1일 때를 찾아보자고. 그러면 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 플러스 2가 되고 결국은 루트 x 빼기 1이 1이어야 하므로 x값은 2입니다. 즉 여기 요 위치에 x값이 인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최대값이 2에서 a 사이 그럼 만약에 x의 범위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여기까지라면 그 정역이 이렇게 된다면 최대는 여기가 될 거야. 이해하죠? 그걸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아무리 커봐야 여기 있어야 한다는 거지. Y값이 2인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최대값이 2가 되는 거야. 벗어나면 이 A가 이 지점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최대값이 바뀐다는 거죠. 얘보다 더 높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점이 Y가 1일 때야. 누가?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 Y에다가 1을 넣어서 직접 찾아도 되겠죠. 근데 이게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5가 중간인 거야. 그러니까 A는 당연히 8이 되는 거죠. 왜냐면 5가 중간이니까 2하고 여기 요게 지금 8이 돼야 한다는 거야. 2와 5의 중간이 5니까.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중간이 나오니까. 그래서 A의 최대는 결국은 A라는 애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누구보단 커? 뭐 2보다는 크거나 클 수 있겠죠. 같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최대값은 A의 최대는 결국 몇이다? 8이라는 겁니다.